안녕하세요, 우키팝입니다. 오늘은 곧 6집으로 돌아올 EDM 레전드죠. 켈빈 해리스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켈빈의 음악은 물론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의 댄스 음악 트렌드도 간단히 정리를 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VPN은 Subshack. VPN을 쓰면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안 들어가던 사이트가 들어가지고 나의 인터넷 활동 내역이 안전하게 보호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료 VPN을 쓰는 건 비추예요. 왜냐면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은 내 정보를 보호해준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내 개인 데이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버가 빈약해 컴퓨터 속도를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반면 서프샤크는 엄격한 노로그 정책을 통해 개인 데이터에 일절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도 저하도 적고요. 자, 근데 이런 뛰어난 안정성, 속도 이런 건 여느 메이저 VPN 업체라면 다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서프샤크만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저렴합니다. 지금 우키팝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24개월간 83% 할인된 가격, 그니까 월 약 3,000원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무료 이용 3개월까지 더해줍니다. 이는 현 메이저 VPN 업체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 볼 수 있고요. 아 맞다, 지금 기간 한정 이벤트도 하는데 7월 4일 전까지 우키팝 코드를 입력해 서프샤크를 구독하시면 바이러스 백신을 27개월 동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 2. 무제한 장치 지원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장치에서 이용이 가능한 건데요. 다른 곳은 연결 장치 수에 제한이 있는데 서프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폰, 패드 등등등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기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VPN을 쓰실 거라면 뭘 써야겠습니까? 바로 이 가성비 VPN 서프샤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서프샤크! 댄스 음악은 우릴 춤추게 하는 음악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장르의 곡이건 우릴 춤추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다 댄스 음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도나 서머, 아비치, BTS, 스타일은 달라도 다 댄스 음악이라 할 수 있죠. 이렇듯 댄스는 기술의 발전 혹은 대중기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해왔는데 켈빈 해리스가 댄스에 빠진 건 어릴 적 들은 팻보이 슬림 때문이랍니다. 팻보이 슬림, 이분은 90년대 말 전 세계를 호령한 댄스 거물인데요. 이분이 주로 빅비트라 불리는 음악을 했는데 음악들이 다 익살스러우면서도 빠르고 힘이 넘칩니다. 켈빈은 이 팻보이 슬림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엔 직접 댄스 음악을 만들게 돼요. 형이 쓰던 컴퓨터를 받아 팻보이 슬림 곡을 막 변형하며 놀았는데 이 짓을 맨날 하니까 나중엔 본인 곡을 만들 경지에 도달했답니다. 저는 프로듀싱에 집착했어요. 모든 시간을 노래를 만드는 데 사용했죠. 열정이 넘치니 학교쌤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장비를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줬대요. 이제 그걸로 음악을 만드는데 문제는 졸업을 앞두고 그 장비를 다 돌려줘야 했던 겁니다. 순식간에 방이 텅 비었대요. 그래서 켈빈은 대학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며 장비부터 사기로 합니다. 일과 음악을 병행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만든 음악들은 틈틈이 레이블에 보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한 발짝씩 전진을 하는데 와, 어느 하나 관심 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본인 말론 수백 군데에 데모를 보냈대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니 직접 런던까지 갔다 합니다. 근데도 모든 레이블이 다 외면했고 결국엔 돈이 떨어져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트에서 과일을 옮겼다죠. 근데 기회는 생각지도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싸이월드를 했듯 외국 애들은 마이스페이스란 걸 했는데 켈빈이 친구 따라 여길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 음악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업계 에이전트 눈에 띈 겁니다. 그분은 켈빈 음악을 좋아했고 그래서 곧장 EMI를 설득해 켈빈의 음반 계약을 성공시켜요. 이게 다 한 달 안에 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을 때 발생한 일이라 지금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제 음악은 적시에 적절한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저 포기할 뻔했다고요. 자, 그렇게 EMI와 계약한 켈빈은 계약과 동시에 바로 데뷔 앨범을 내요. 앨범을 바로 낼 수 있던 이유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레이트 디스코는 음반 계약을 꿈꾸던 방구석 뮤지션이 집에 있던 오래된 컴퓨터로 송라이팅부터 노래, 녹음, 프로듀싱까지 모든 걸 혼자 한 어쩌면 하드디스크에서 평생을 썩었을 뻔한 그런 앨범이에요. Now I don't care what you dress. 2007년의 댄스답게 팡팡 터지기보단 통통 튀져 빈티지한 아날로그 비트가 돋보입니다. 이 앨범은 UK 싱글 차트 탑10 곡을 무려 2개나 배출했을 만큼 신인치곤 굉장한 성적을 거뒀어요. 켈빈은 순식간에 씬의 주목을 받았고 대신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유행을 잘 따랐으나 모방이 그친다는 거. 특히 이 시기 댄스씬 히어로였던 LCD 사운드 시스템을 어설프게 흉내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LCD 사운드 시스템 음악은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댄서블해요. 반면
반면에 I Create Disco는 재미도 없고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앨범이죠. 제가 일부 혹평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평이 이랬어요. 근데 켈빈은 이게 억울했나 봅니다. 그냥 나 좋자고 만든 건데 갑자기 음반 계약을 해서 이 앨범이 발매됐고 이렇게 욕까지 먹게 됐으니까요. 근데 누구나 시작은 이렇죠. 따라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건데, 자 그럼 지금부턴 켈빈이 대체 뭘 따라한 건지 그걸 알아봅시다. 궁금하시죠? 2000년대 초로 가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뉴욕에 스트록스란 밴드가 등장합니다. 이 밴드가 특이한 게 옛날 스타일의 그 원초적인 로큰롤 있잖아요. 그걸 2001년에 선보였어요. 이게 바로 인디락 씬을 통째로 바꾼 전설의 게임 체인징 앨범 Is This It입니다. 신선했고 또 시원했고 쿨하고 터프한 이 날 것의 락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록스와 비슷한 밴드들이 확 늘어났어요. 이 1년의 흐름을 가리켜 보통 게러지락 리바이벌 혹은 포스트 펑크 리바이벌이라 하거든요. 게러지락이나 펑크 같은 과거에 인기 있던 록 스타일이 2000년대에 다시 부활했다, 리바이벌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듯 한 밴드의 성공은 여러 연쇄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씬이 커지자 여러 실험이 거듭됐고 어떤 밴드는 스트록스 같은 락에 댄스 그룹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보다 댄서블한 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대 초의 또 다른 음악사조인 댄스 펑크인데요. 댄스의 그루브와 펑크의 공격성이 합쳐졌다는 뜻인데 무슨 말인지는 들으면 아실 겁니다. Daft Punk is playing at my house, my house. 와, 정말 좋은 밴드들이 많았는데 특히 마지막에 들은 LCD 사운드 시스템, 이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당시 인디락이 계속 댄서블해지니까 많은 이들이 이 음악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려워했거든요. 그때 그 혼란을 잠재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LCD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감히 고트라 불러도 아깝지 않을 인디락의 방향을 댄스로 바꾼 댄스 펑크의 아이콘이죠. 2000년대 최고의 댄스 앨범 중 2장은 댄스 앨범이 아니라 제임스 머피가 LCD 사운드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낸 인디락 앨범들이었습니다. 켈빈 해리스의 데뷔 앨범은 인디락이 댄스로 변해가던 바로 이 2007년에 나왔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켈빈의 음악이 LCD 사운드 시스템과 비슷하게 들린 건지, 그리고 왜 비교를 피해갈 수 없던 건지, 그리고 저때 켈빈 라이브를 보면 지금 같은 DJ 셋이 아닌 밴드 셋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켈빈은 락에서 파생된 댄스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를 할 때면 저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를 다 데려왔고 심지어 본인이 락스타 마냥 한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보면 어색한데 저땐 저렇게 했습니다. I Create Disco는 2000년대 인디 물결이 점차 일렉트로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완벽한 시기에 나타난 기분 좋은 앨범입니다. 자,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이 흐름이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일렉트로닉에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일렉트로닉은 전자음악이잖아요. 컴퓨터로 만든 거라 소리의 속도와 강도를 끝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장르보다 자극적인 사운드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인디락에서 시작된 댄스의 열기는 점차 일렉트로닉화 됐는데 지금부턴 요때 얘기를 해볼게요. 일렉트로닉화된 댄스 음악이 어떻게 미국 아이들을 사로잡았는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나아가는 그 얘기를 해봅시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미국엔 몇 가지 변화가 생겨요. 먼저 힙스터의 수가 증가합니다. 당시 미국 대도시에선 젠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도시가 점점 고급화되고, 그러면서 원래 살던 이들이 내쫓기고 부자들이 동네의 새 주인이 되는 그런 일련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인데, 한 예로 뉴욕이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40%를 뒤집었다 합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 도시는 대기업과 브랜드로 채워졌고 그만큼 비싸고 깨끗하고 안전해졌지만 또 그만큼 빠르게 개성을 잃어갔어요. 이런 노잼이 된 도시에 심심해 죽을라 하는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애들이 누구냐? 바로 도시의 새 주인인 부자들의 자녀였습니다. 부모 돈으로 대학 다니고 허구한 날 파티나 하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죠. 이 힙스터들이 관심을 보인 게 바로 언더그라운드 파티였어요. 가서 댄스 음악 듣고 코케인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노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전자음으로 리믹스된 음악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부턴 이 리믹스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파티에 배포됐는지를 얘기할게요.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변화 그 두 번째, 바로 인터넷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웬만한 가정엔 인터넷 보급이 이뤄져요. 이 인터넷은 지구 반대편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해줬고 원하면 그 음악을 소유할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음악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손질하기 시작해요. 리듬을 바꾸고 속도를 올리고, 원작자의 허락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해야 이 노래가 더 신나질까 요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엔 DIY 리믹스 트랙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근데 또 모든 애들이 리믹스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리믹스 중에 가장 신나는 걸 선별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일종의 아마추어 큐레이터들이 있었는데, 이 블로거들이 어떤 곡을 추천하면 그날 밤 파티에 그 곡이 나오는, 이게 당시 미국 언더그라운드 파티가 돌아가는 방식이었답니다. 이렇게 음악을 받고 변형하고 퍼트리고 틀고 놀던 2000년대 중후반의 파티라이프, 이 모든 걸 뜻하는 단어가 바로 블로그하우스예요. 댄스 매거진 보면 한 번쯤 접하는 단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블로그하우스는 댄스 펑크 같은 특정 음악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인디락이 댄스화되고 그 음악들이 새 니즈에 맞게 점점 일렉트로닉화되는 2000년대 중후반의 그런 일련의 흐름을 뭉뚱그려 설명하는 단어예요. 블로그하우스는 밴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연장보다 나이트클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댄스 음악이 메인스트림으로 가기엔 너무 어렵고 인디락이 힙스터들을 사로잡기엔 너무 지루했던 그때, 블로그하우스는 쿵쿵대는 비트와 쌈박한 멜로디를 결합했습니다. 블로그하우스는 인디락과 2010년대 초 EDM 붐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스티브 아오키의 딥막 튜스데이, 디플로의 헐러트로닉스, 이런 전설적인 파티들이 다 이 블로그하우스 시대의 산물이에요. TMI로 여러 셀럽들이 블로그하우스 시대를 즐겼는데 카니에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카니엔 이 시기 여러 파티로 가며 DJ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중 A-트랙을 통해 다프트 펑크를 소개받은 건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2007년 나온 카니 3집이 일렉트로닉인 거예요. 나중에 2008 그래미에선 셔터 쉐이드를 쓰고 나오잖아요. 이 선글라스가 또 블로그하우스의 대표 아이템이었습니다. 파티걸 페리스 힐튼도 이렇게 종종 쓰고 다녔고요. 카니에 웨스트, 래퍼지만 이렇게 다른 장르의 서브컬처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 카니에도 참 대단하죠. 자, 그럼 지금부턴 블로그하우스 시대의 대표곡을 들어볼 건데, 리믹스 트랙 외에도 정말 많은 곡들이 이 시기를 수놓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들을 건 프렌치 일렉트로예요. 프렌치 일렉트로는 말 그대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일렉트로입니다. 일렉트로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한 장르예요. 이 일렉트로의 특징이라면 사운드가 아주 헤비하고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컬도 꼭 보코더를 통해 기괴한 로봇 목소리로 변조해 사용해요. 당시 미국의 힙스터들이 왜 이런 음악을 좋아했을까? 이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그럴듯한 건 이 시절 힙스터들이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곡을 보면 90년대의 그런지나 80년대의 메탈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런 빡센 락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드하고도 어두운 이 일렉트로를 유독 좋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추가로 이 일렉트론 댄서블하기까지 하니까 이 파티 매니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곡 들어보시죠. I'm giving you a night call, tell you how I feel. 다음은 또 프랑스인데, 이번엔 에드뱅어 레코즈예요. 이 에드뱅어는 블로그하우스 시절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고, 프렌치 일렉트로의 전설적인 레이블 중 하나입니다. 하드하고 어두운데 프랑스 특유의 관능과 개구짐이 더해진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Pop the clock, the pop the clock, the pop the clock, the pop the clock, the pop the Something tells me that I'm dreaming. I can see the dead waving. 이 밖에 크루커스의 리믹스 트랙이나 크로메오의 단단한 비트의 레트로 펑크도 인기였죠. 물론 2000년대 초 유행한 댄스 펑크의 인기도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팅팅스나 예예예스의 댄서블한 록은 우리나라 TV에서도 가끔 나왔습니다. If you let her see that man say, look, sure that you're not at the freedom of the night, at night. They call me Hell. They call me Stacy. They call me Her. They call me Jane. With the head. Dance, dance, dance to the dead. 하지만 모든 내리막이 있잖아요. 2000년대 말이 찾아왔고 이 블로그하우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쇠퇴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일단 아마추어 블로그들이 다른 SNS에 밀려 더 이상 주목받질 못했고, 또 아이튠즈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MP3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에 저작권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무허가 리믹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메이저 팝 시장에서 이 언더그라운드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블로그하우스니 뭐니 해서 이 일렉트로닉 댄스의
댄스의 인기가 점점 올라오니까 여기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가와 캐샤는 블록하우스 퀸이라 불렸던 어필 단번에 대체했어요. 이 둘은 어피와 달랐습니다. 애초에 언더그라운드를 지향하지도 않았고 대놓고 커머셜했죠. 퇴폐적인 이미지 연출에도 훨씬 능했어요. 음악도 더 셌습니다. 인류 프로듀서들이 만든 매끈한 댄스팝에 자극적인 전자를 가득 채웠어요. Just dance, gonna be okay. Da-da-doo-doo, just dance. Make it pop, DJ gonna speak this up tonight. I'ma fight to. 그리고 이 상황을 쭉 지켜보던 윌라이엠이 데이빗 게타랑 손을 잡고 아가러 필링을 냅니다. Tonight's the night. Let's live it up. I got my money. 이게 결정타였어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블랙 아이드 피스표 팝에 데이빗 게타표 EDM 한 스푼.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에만 머물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마침내 미국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켈빈도 이 상황을 지켜봤고 그래서 이 집은 완전한 EDM으로 갑니다. 이제부턴 누가 더 크고 신나는 음악을 만드는지 요 싸움이었거든요. 이 집에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훅, 더 많은 멜로디가 들어간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건 스타디움 댄스 음악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강력한 리프, 모두가 따라하는 거대한 떼창곡 같은 거요. 전 이제 미니멀한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튼 켈빈의 판단은 탁월했어요. 영국에선 뭐 이제 스타였고 미국에선 EDM 팬 한정으로 나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이 된과 동시에 이 앨범이 잊혀졌단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스크릴렉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릴렉스의 음악은 일렉트로닉 헤비메탈이라 해도 될 정도죠. 그 정도로 살벌한데 여기에 멜로디까지 더해지니 미국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빠져들었어요. 스크릴렉스의 성공으로 미국 EDM 시장엔 불이 확 붙었고 이제 많은 유럽 DJ들이 미국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아비치, 아프로잭 이런 이름들이 빌보드 차트에 보이기 시작했고 댄스의 주인공은 더 이상 밴드가 아닌 DJ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격동의 2010년 켈빈 해리스가 세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첫째, 앞으론 미국 시장에 집중할 것. 미국이 EDM의 문을 연 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둘째, 노래는 이제 전업 가수한테 맡길 것. DJ가 대세인 만큼 이제 노래는 가수한테 맡기고 본인은 프로듀싱과 DJ잉에만 전념하기로 해요. 셋째, 마지막은 밴드 셋과의 이별입니다. 포지션을 DJ로 바꾼 만큼 이제 라이브도 DJ 셋으로 가는 거죠. 2010년 여름말 전체 밴드와 마지막 공연을 가졌습니다. DJ 셋이 제 음악을 보여주는데 더 적합하단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켈빈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다른 DJ들과 경쟁을 벌이는데 강렬한 한방이 절실할 때 웬 생각도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리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리아나도 대세를 따라 자기 투어에 DJ를 세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DJ를 찾다 켈빈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2011년 초 켈빈은 리아나의 투어 오프닝을 담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켈빈은 아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리아나랑 곡까지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아나 매니저를 설득했고 결국 그 매니저는 만들어 온 곡이 좋을시 함께 하겠다는 답을 해요. 그렇게 켈빈은 수개월간 리아나에 어울릴 곡을 만드는데 그 곡이 바로 We Found Love입니다. 리아나가 맘에 쏙 들어 했다죠. 그래서 이 곡은 피처링을 넘어 아예 새 앨범 타이틀로 발매돼요. 빌보드 싱글 차트 10주 1위. 켈빈은 이 곡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이름을 알립니다. 뮤비에 잠깐 출연한 거나 곡 제목에 본인 이름을 표기한 게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이 곡은 음악적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요. 첫 번째로 켈빈은 여성 보컬이 EDM에 최적화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론 피처링에 대부분 여자를 써요. 두 번째는 미국인이 좋아하는 EDM 스타일, 요걸 완전히 파악합니다. We Found Love는 그거의 교과서 같은 곡인데 일단 인트로가 완전 팝이죠. 뒤에 일정한 박자로 EDM 비트가 깔리긴 하나 처음에 곡을 이끄는 건 리아나의 목소리예요. 그러다 보컬이 멈추고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면서 곡은 빠르게 클라이막스를 향하죠. 그때 후렴구에선 비트가 쏟아지는 드랍 부분이 이어집니다. 물론 켈빈 해리스가 이 EDM 문법의 원조는 아니에요. 이미 데이빗 게타의 타이타늄이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비슷한 곡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문법을 이렇게 잘 살려 차트에서 10주간 1위라는 건 오직 켈빈 해리스 뿐이었습니다. 그런 욕도 오지게 먹었죠. EDM인 척하는 팝이라고 팝DM이라 놀림을 당했는데 켈빈은 생각보다 더 뻔뻔했습니다. 난 차트에서 먹힐 것만 만든다고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다 다음 앨범에선 아예 이 히트 공식을 쫙 집약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의 노력이 이어졌고 그 노력은 18개월이란 이름의 새 앨범으로
앨범으로 탄생해요. 화려한 피처링 게스트, 세련된 멜로디, 폭죽마냥 팡팡 터지는 비트, 이건 EDM 블록버스터였습니다. UK 싱글 차트 탑10 곡을 무려 9개나 배출했고 빌보드에서도 높은 성적을 보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We Found Love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I feel so close to you right now. It's a force field. I need your love. Faith in something unknown. I'm living on such sweet nothing. 켈빈은 이 앨범으로 업계 탑 DJ가 됐죠. 이제 라스베가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결과 2013년엔 포브스 선정 DJ 소득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치만 켈빈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에 오른 만큼 더 조심했습니다. 데이비 게타 같은 동료 DJ가 있는 자리에선 음악 관련 인터뷰를 거절할 정도였으니까요. 데이비 게타가 새 앨범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아이디어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EDM 시장은 어느새 7조를 넘은 만큼 초고속 성장을 했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켈빈은 3집의 성공을 굳히기 위해 곧장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새로운 시도라기보단 3집의 공식을 한 번 더 쓰기로 합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빵빵 터지는 EDM 뱅어. 4집은 3집보다 더 자극적으로 가요. I'm on the outside.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았지만 그걸 신경 쓰기엔 차트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썸먼 미국에서도 히트를 쳤고 영국에선 싱글 차트 1위를 무려 3번이나 달성했어요. 켈빈은 이제 팝스타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파파라치가 붙고 일거수일투족이 타블로이드에 실렸어요. 2015년엔 테일러 스위프트와 연애도 했는데 켈빈도 이걸 즐겼는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했고 나중엔 속옷 광고도 찍으며 이 팝스타 라이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켈빈이 성공을 즐기는 사이 세상은 또 변하고 있었어요. 씬은 어느새 그의 카피캣으로 가득 차게 됐고 대중들은 이제 이런 음악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양산형 EDM이 판을 쳤어요. 신나는 거를 써왔어요. 근데요? 근데 그걸 또 더 신나야 돼! 더 신나야 돼! 이번에는 이제 박명수 씨가 이것을 EDM으로 본인 나름대로 야, 너무 이게 뭐야? 나간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씬의 위기는 누군가한테 기회였습니다. 카이고와 플룸 같은 새로운 재능들은 새로운 사운드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2015-16년쯤 등장한 퓨처 베이스와 트로피컬 하우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나면서도 부드럽고 또 로맨틱한 이 음악들은 기존의 EDM을 빠르게 대체했어요. 크고 시끄러운 EDM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I'm only human, can't you see? I made a mistake. Please just look me in my face.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I think that I found myself a cheerleader. She is always right there. 와, 근데 켈빈도 대단한 게 이런 변화를 보더니 바로 과거와 작별을 해버려요. 2015년 낸 How Deep Is Your Love가 그 증거죠. 정말 과감하게 새 시대에 맞는 EDM을 선보였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Everybody's watching her, but she's looking at you. 차분해진 만큼 훨씬 세련돼져서 감탄하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 앨범은 당연히 이런 스타일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걸? 5집은 EDM이 아닌 펑키한 댄스팝이었어요. 음악들이 다들 말랑해지는 추세니 이왕 말랑해질 거면 내가 제일 말랑해지자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켈빈은 쨍쨍한 신디사이즈를 줄이고 펑키한 기타와 베이스 연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드랍을 위해 존재했던 보컬은 이제 곡의 주인공이 되어 음악 전체를 포근히 감쌌고요. 그렇게 여름 냄새 물씬 나는 달짝지근한 세피아 톤의 앨범이 완성됐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특히 이 앨범은 게스트 섭외에 많은 공을 들였죠. 그간 라스베가스에서 번 돈을 엿다 다 썼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보컬들을 한 앨범에서 듣는 재미가 굉장합니다. Do you slide on all your nights like this? Do you try on all your When you do things like this and you set me free,
앨범 정말 좋았는데 차트 순위가 예전만큼 안 나와 그런지 켈빈은 이번에도 작별을 고해요. 이 펑키한 댄스팝을 관둔다더니 이후엔 틈틈이 싱글을 발매하며 댄스의 넥스트 사운드를 탐색합니다. I made no promises. I can't do golden rings, but I'll give you everything. One kiss is all it takes. Falling in love with me. Possibilities. Stand up on my shoulders. 다양한 시도를 했고 역시나 데이트를 쳤는데 갑자기 이번엔 또 이런 음악이 질린다며 이젠 외부 반응, 차트 순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 해요. 그간 유행을 쫓다 보니 지쳤나봐요. 그래서 2020년 초부턴 러브 리제너레이터란 이름으로 대중적이지 않은 댄스 음악을 합니다. 활동명까지 바꾼 이유는 켈빈 해리스란 이름이 어느덧 상업적인 댄스 음악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이래요. 그 부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후엔 뚜렷한 활동이 없었죠. 그러다 며칠 전 올여름에 6집을 낸다는 소식과 함께 포션이란 신곡을 발매했어요. I'm kicking cigarette, ooh. I'm serving bricks, somebody, ooh. For the bitch, catch a check. 포션의 펑키한 바이브로 보나 앨범명으로 보나 6집은 5집의 연장선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 켈빈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펑크웨이브로 컴백을 하는 걸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대엔 켈빈 해리스는 물론이고 댄스씬 전체가 잠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클럽, 파티, 페스티벌이 다 죽었잖아요. 보통 댄스 음악은 이런 특정 장소에 맞춰져 제작되기 때문에 집합이 금지되면 씬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이 와중에도 새로운 음악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음악은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장르는 슬랩하우스입니다. 다이노로랑 지지 다고스티노가 만든 In My Mind,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기적, 이만백이 리믹스한 세인존의 로지스가 이 슬랩하우스란 생소한 장르를 주류로 올렸어요. In My Mind은 스트리밍 횟수만 수십억 회에 달했고 로지스 리믹스한 이만백은 이걸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그래미 수상자가 됐습니다. 슬랩하우스는 뭐랄까요? 일단 사람이 노래를 하죠. 보컬이 가미돼서 굉장히 멜로디컬한데 그 멜로디들이 다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 음악은 듣기가 편해요. 제일 인상적인 건 드랍 부분에 쓰이는 킥이 되게 단단하단 건데 그게 짧게 끊어서 툭 나오기 때문에 귀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베이스라인도 되게 역동적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론 힘도 있고 멜로디컬한 게 아주 잘 팔릴 음악이다. 에너제틱한데 가볍게 듣기에도 좋으니 최근 코로나 시국에 인기를 끈 것 같아요. 약간 집에서 클럽 바이브를 내기 좋은 음악이랄까요? 쨌든 이 슬랩하우스 최근 인기가 좋아서 티에스토부터 에드시런까지 다들 한 번씩 건드리고 있어요. I'm just right here dancing around to the rhythm that you play with. Cause I'm a creep. I'm a weirdo. Let's get down to business. Give you one more night to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길고 긴 터널을 지나 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클럽도 하나둘 열리고 있어요. 많은 DJ들이 현재 코로나 이후의 넥스트 사운드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엔 켈빈 해리스가 6집으로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켈빈의 판단은 항상 옳았잖아요. 차트에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켈빈 해리스의 이번 정규 6집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음 앨범은 분명 댄스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